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뭐좀 좀 약간 쉬어가는 코너 같이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좀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뭐 제가 그 두부UI의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좀 비슷한 프로젝트들 이야기도 좀 같이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또 같이 한번 좀 공감해보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개발자로서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같이 참여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 프로젝트는 제가 컨버터라는 그 영국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쪽 약간 비즈니스는 B2B 쪽에 굉장히 가까운 회사였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 컨버터라는 전체 그 웹 베이스드 툴이 있는데 여기 사용하는 그 아이콘 셋을 전체를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음, 또 이제 이 컨버터라는 회사의 심볼 마크의 그 형태성을 기반으로 이제 아이코노그래피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콘 셋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놓고 보니까 이 아이콘들을 어떤 코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 개발자들한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외부로 라이브러리를 컴퍼니 멤버들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라이브러리로 뭐 이미지로 다운받을 거면은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고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으면 여기 아이콘 클릭해서 바로 할 수 있게 이제 색깔 지정해서 바로 하면은 그럼 이제 CSS가 적용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저는 휴가를 갔는데 이제 회사 슬랙에 막 개발자분들이 다 같이 막 와 준이 야, 엄청난 일을 해놓고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있을 때 개발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같이 협업 관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들 좀 이제 그때 좀 받았었죠. 어, 그리고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BHF라고 했었던 영국의 그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이제 자선단체로 그렇게 운영되는 단체인데 여기는 이제 영국 국면 곳곳에 이제 브리티시 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건들 팔면서 기금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돈으로 그렇게 조성된 돈으로 심혈관 질환 연구 지원도 하고 환자 지원도 하고 그런 그 체리티인데 여기에 이제 인터넷을 디자인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그 디자인을 제가 이제 디렉팅을 했었고 음, 이제 이 브리티시 헐 파운데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징 색깔이라든가 그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네모난 그런 틀에서 이렇게 넣는다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UI들을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기반 프로젝트였어서 이제 같이 일하는 개발자분들이 이런 엘리멘트들이 기존의 쉐어포인트의 형태랑 너무 달라서 이걸 만들기가 어렵다. 근데 이걸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다. 그런 이제 우려들을 계속 내비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분들과 같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분들은 또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릴까를 고민을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전체 그 패턴 라이브러리를 HTML, CSS로 짜서 만들어서 이거를 공유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개발자분들은 그냥 엘리멘트만 갖다 이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뭐 HTML 엘리멘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제 개발돼서 나오면 그 각각 이제 스타일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공유가 되니까 뭐
어, 디자인과 개발 사이에서 어떤 거를 이게 좀 드렸는데 디자인하고 많이 다르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것 때문에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진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서 또 프로젝트 자체도 그 다음에 처음에 라이브를 만드는 시간은 걸렸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부스트업 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워크플로우가 회사 자체에서 워크플로우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조금 조정해서 다음 프로젝트는 적용해가지고 다른 회사랑 같이 일할 때는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프로젝트 과정이 좀 개선됐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이냐는 뭐 어차피 저희 두부 UI 같이 하시면서 아마 피부로 다 같이 체감을 하셨을 것 같고 어떤 성격의 뜻인지 모두 다 알고 있죠. 근데 사전적으로 좀 더 정의를 보니까 조합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UI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집합을 왜 만들어 놓느냐.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바로 제 생각나는 게 있겠지만 이제 이게 왜 정말로 중요하고 요즘 이렇게 디자인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심적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프로젝트들과 개발자와의 협업과 개발자분들이 일하는 과정들이 많이 좋아졌던 점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좀 됐었는데 어, 우선은 좀 요 근래에도 많이 인식들이 바뀌고는 있지만 좀 디자인은 디자인이라는 별개의 어떤 뜻을 가진 단어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꽤 오랜 시간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력들조차도 그러니까 뭐 이 차는 디자인은 이쁜데 좀 운전하기 좀 불편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스럼 없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사실 그 말의 좀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에 대한 좀 인지나 인식들이 어디서 이제 잘못돼서 좀 많이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디자인 자체가 외래어다 보니까 이 말이 디자인이라는 어떤 두루뭉술한 어떤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는데 사실상 디자인은 또 설계가 디자인이고 뭐 다른 단어로 딱히 대체할 이유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좀 대중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디자인은 어떤 걸 이쁘게 만드는 어떤 행위 정도의 의미로 많이 인지되고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설계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이제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결국은 음,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에서 좀 파생돼서 나오는 게 있긴 한데 미대에 디자인과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림 좋아하던 친구들이 그럼 과는 어디로 가지? 그럼 취업은 해야 되니까 디자인과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요. 사실은 저도 뭐 그림 그리다가 디자인 쪽으로 이제 가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약간 아티스트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 회사에서 아티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좀 인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디자인은 아티스트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디자인은 원래는 설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고 가장 비슷하게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꼽자면은 뭐 건축 쪽의 뭐 건축 설계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엔지니어링적으로 얼마나 완성도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뭔가를 만들고 그럼 이거 어떻게 개발해? 그건 개발자가 생각해야지 라는 태도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개발 쪽에는 되게 관심을 많이 안 가시거나 개발 쪽으로 어떤 리퀘어먼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숙한 고민들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디자인 문화가
좀 저는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영국의 한 디자이너가 한 좀 유명한 말인데, 제가 디자이너들이 말한 말 중 것 중에서 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그 테런스 콘란이라는 영국 디자이너가 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어떤 디자이너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면은 너는 이걸 진정으로 디자인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뭐 UI 디자인을 한다. 근데 뭐 피그마나 뭐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실질적인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안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미지가 그 뭐 다들 아시는 페이퍼클립의 사진인데, 제가 이제 가장 좀 위대한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쁘고 뭐 되게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이면서 생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 어, 그리고 또 단순하고 또 가격도 싸고, 정말 다양한 요소들에서 이 목적에 정말로 부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그 디자인 그 특허 등록이 1867년에 됐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올 수 있는 거는 정말로 그때 훌륭한 디자인, 훌륭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뭐 그 후에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무슨 디자인 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를 많이 나뉘어지는데, 좀 아티스트가 많이 하는 아티스트의 성향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이제 하는 디자인과, 그리고 엔지니어의 성향이 좀 더 많은 쪽의 사람이 하는 디자인은 확실히 다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왜 디자인 시스템이 이제 왜 중요하고,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면은, 뭐 왼쪽에 있는 뭐 패션 디자인이라든가 그래픽 디자인 같은 그런 쪽보다는 훨씬 더 엔지니어링 쪽에 좀 더 가까운 요소를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건축하고 거의 좀 비슷한 위치 정도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이나 웹사이트라든가 그쪽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범위가 더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 이쪽은 좀 더 엔지니어링 쪽에 더 가깝고, 이 엔지니어링 쪽 관점으로 만들어야 정말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그쪽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거의 좀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정말로 그 많은 디자이너들이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의 목적의 가장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이제 저희 다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A 시리즈의 그 종이 사이즈 시스템인데, 이게 왜 지금까지 널리 쓰이고 왜 위대하냐면은, 정확하게 한 종이의 사이즈의 반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몰 단계, 또 그 반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크기의 종이를 하나를 재단해 놓으면은 반 잘라서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해서 다양한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으로 버려지는 종이 없이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 UI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디자인 시스템 하나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리소스를 많이 투자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각각 엘리멘트를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떤 페이지 어떤 수정이 있거나 하도 그 각각의 이제 이미 있는 엘리멘트들을 사용해서 계속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더 많은 바리에이션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가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디자인 라이브러리, 이런 이제 디자인 시스템들이 지금도 있는 쪽에서도, 그렇다면 이게 이제 범용성을 얼마나 갖느냐가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효찬 대표님께서 뭐 해커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두부 UI가 워낙 이제 다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두부의 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점도 있고, 그리고 두부 UI 자체가 어떤 강력한 색깔을 가지기보다는 굉장히 좀 무채색에 가깝게 우선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다양한 색상들이 적용돼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게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해커톡 같이 또 이제 블루 계열의 이제 뚜렷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잘 적용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은 또 이게 범용성이 충분히 있구나, 이게 또 증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개발과 디자인이 과연 이제 역할 대 역할로 해서 분리해서 서로 너는 이거는 디자이너 일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개발자 일이니까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운영이 될 수 있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같이 뭐 이제 에자일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하는데, 각각 이제 각 한 프로젝트가 이제 플랜부터 디파인 되고 이제 디자인까지 해서 넘어가서 디벨로핑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협업 단계로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게 누구 역할인지 누구 일인지 나누고만 있으면은 저는 그게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젝트의 역할의 이 요소들을 내가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디벨로퍼로서도 그 디자이너로서의 영역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내가 부분적으로 컨트리뷰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정말로 반반의 역할을 내가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플렉시블한 성격들이 그 팀 구성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야 요즘 같은 이런, 특히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요즘 같은 정말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요즘 같은 환경에 더 맞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UI에 있어서 사실 딱히 이제 뭐 새로운 거를 고민할 시점들이 이제 많이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뭐 저희가 이제 UI 컴포넌트에서 뭐 레디오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인풋이라든가 뭐 텍스트 박스라든가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 익숙한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 자체로 이제 많이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 같으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을 가지고서는 이걸 공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나거나, 옛날에는 윈도우 책도 두꺼운 거를 사람들이 팔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사람들 많이 사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 환경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윈도우 새로 갔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책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윈도우 활용법 공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네,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 좀 부가적이고 불필요한 일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어떤 새로운 시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코어하게 그런 시각적인 요소라든가 UI적 요소를 좀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어도, 이제는 이미 사람들 대중들과 소통되고 있는 엘리멘트들을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조합해서 어, 제너럴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는 이제는 저는 거의 무리가 없는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익숙한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그 책은 이제 UX 쪽에서 굉장히 이제 교과서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책인데, 뭐 전반적인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와 같아요. 그 Don't Make Me Think 전체는,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어떤 뭐 고민을 하거나 놀랍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 경험에 시켜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UX의 목적이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 우선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 어, 예, 예, 디자인 시스템이 지금 현재의 어떤 이제 중요성을 좀 갖느냐에 대한 좀 제 생각들을 같이 좀 일단 공유를 좀 드렸는데, 너무 좀 혼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좀 궁금하신 거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UI의 정형화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오기에 좀 주요한 역할을 한 뭔가 프로젝트라던가 뭐 그런 일들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그 UI의 정형화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에서는 제가 가장 크게 먹고 보는 거는 대중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했다는 점에서고 그거에 가장 저는 좀 중요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애플에서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UX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초기에 이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소통되고 인지되기까지 시간은 굉장히 좀 걸렸지만 그게 처음 나온 때가 90년대였나? 굉장히 초기에 실험적인 일이 이제 벌어졌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 UX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단 모바일 폰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 사용자 경험이 이제 사용 유저 센터드로 받아들여지는데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이 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 좀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모바일 iOS 개발에서 이제 디자인 발표를 하면서도 그때의 주요 이제 디자인 패러다임이 스크몰피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현실을 인터페이스상에 재현하는 쪽에 중심을 많이 뒀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브라운 계산기를 거의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넣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다거나 그 당시에 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그 보면은 또 너무 재밌는 게 다 실제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재현해서 여기서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할까 그런 것 쪽에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볼륨 같은 거 조절하는 것도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하게 하거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시도가 아이폰보다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쭌이라는 아이팟 대항마라고 해서 이제 그때 MP3 같은 뮤직 플레이어를 개발했었는데 쭌 UI가 지금에서의 보니까 플랫 디자인의 거의 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그 스쿠모피즘의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고 굉장히 플랫하게 각각 네모나게 그리고 타입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쓰고 그런 이제 디자인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쿠모피즘이 이제 iOS도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그걸 버리게 되고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 발표를 하면서 이제 플랫 디자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이루어진 거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대중적인 인지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애플은 그때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느리게 이제 그걸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두 회사가 좀 그쪽에는 좀 컨트리뷰션이 좀 많았다고 저는 좀 보고요. 요즘은 이제 뭐 글래스모피즘이나 뭐 뉴모피즘 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전에 스크모피즘에서 있었던 입체의 그 인터페이스 느낌들을 또 다시 부분적으로 좀 차용한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는 있지만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그냥 시각적인 작가의 좀 트렌드지 결국은 플랫으로 쭉 가고 있는 한 트렌드로 보여요. 이게 그 중에 이제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국은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건데 우리들도 그 인터페이스 엘리멘트들 이렇게 만들고 디자인하고 또 개발로 해서 한다면은 그 스쿠머피즘처럼 이건 좀 약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철자가 구글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지금 뭐 좋은 예들이 많이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스크머피즘은 이렇게 어떤 뭐 특정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정말 그거를 완전히 UI상에 구현을 해서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 경험을 그대로 옮겨오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로 나온 거죠. 그 전에 이제 iOS가 업데이트하면서 스크머피즘이 뉴머피즘으로
스크모피즘이 플랫 디자인으로 오면서 굉장히 이제 추상화된 개념들을 여기에 이제 많이 넣기 시작하고 어,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뉴모피즘이라고 해서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이런 이제 평면성을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좀 입체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플랫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보여지게 할까라는 정도의 고민의 결과물 정도로 보이고 아마 결국은 이제 이 트렌드는 아마 꾸준히 좀 이어져서 아마 계속 추상화된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뭐 생산성에도 훨씬 좋기도 하고. 네, 뭐이 정도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뭐 이런 이쪽도 이야기를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스크롤옵션에서 이제 플랫 디자인으로 오는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iOS 버전도 있었는데 이때 애플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상도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좀 임팩트 있게 하려면 비주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림자도 넣고 실제처럼 이렇게 입체감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게 뚜렷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해상도가 두 배로 확 높아지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세 부분만 구분하는 게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되는 거죠. 그 되게 재밌는 게 그 회화 쪽의 발전에서 오는 것도 보면은 그 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현실에 있는 것 좀 사람들이 많이 재현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가 모더니즘이 이제 오면서 그때 이제 붓터치 같은 것도 그림이 많이 살아나면서 추상화로 쭉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게 스크모피즘에서 플랫 디자인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갑자기 레스자 디스플레이는 기술적인 기점이 있었던 것과 카메라라는 기술적인 어떤 등장이 또 있었던 것도 재밌고 이거 이쪽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같이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조금 더 이제 이어서 가면요. 그래도 그 디자인 쪽이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할 일들은 뭐 그분들한테 알아서 이제 하라고 넘겨놓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개발자로서 디자인적인 소양을 갖고 이제 두부 UI 같은 그런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같이 발전시키고 같이 활용해서 이제 그걸 디자인으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시는 방식으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디자이너도 개발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자분들도 디자이너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두면은 같이 서로 소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는 같이 좀 서로 공유가 되면 훨씬 좀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우선 하나가 이제 타이포그래피인데 뭐 간단한 뭐 용어 정도는 서로 알면은 굉장히 소통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셀프 그리고 세리프, 슬랩 셀프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폰트들이 쭉 있다. 뭐 산세리프는 이렇게 꼭지가 있는 거를 이제 세리프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획과 획 사이에 이렇게 장식을 넣어주면서 획을 좀 명확하게 보이게 이게, 이게 이제 만들었던 게 그 전에 이제 활자 인쇄 전에 필사가들이 서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다 손으로 다 그렸었거든요. 그때의 펜촉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한 기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이제 인쇄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것이 없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고 또 잉크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산셀프 서체들도 나오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많이 범용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산세리프 세리프 이렇게 좀 구분해 주면 되고 슬랩 세리프라고 이 세리프를 일자로 딱 만든 이런 이제 서체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형으로 좀 구분된다는 점 정도 그리고 그 타입 자체에
대문자 전체까지 해가지고 하는 포인트 사이즈와 그리고 타입의 이제 소문자의 주 사이즈에서 X 하이트라고 있는데 이제 X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놓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하이트인 거죠. 그리고 X 하이트 넘어서 위로 이제 붙은 분 어센더, 밑으로 붙는 분 디센더 뭐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요.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이 X 하이트 전체 이제 포인트 사이즈하고 라인 하이트 CSS에서 라인 하이트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글줄의 높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라인 하이트 자체가 그 한 줄이 이제 차지하는 영역을 정의를 하게 되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 텍스트 블럭의 높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정도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서로 같이 가지면은 같이 소통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같이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쪽을 좀 많이 관가하고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엔지니어 그러니까 개발자분들과 같이 소통할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서로 먼저 얘기를 하고 많이 정리가 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이 있는데 그 시각적인 이 요소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만족감 있게 정리감 있게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에 굉장히 이제 크게 기여를 한 것이 이제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거예요.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 좀 재밌는 걸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오른쪽에 이미지가 한 아티스트의 작품인데 이 사람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이미지 같이 좀 어지럽게 어떤 뭔가 있는 걸 사진을 하나를 찍고 그걸 다 정리한 사진을 하나를 찍어요. 근데 이게 이 이제 수영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파라솔하고 같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지럽게 있는 모습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럼 이 정리된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성격이나 색깔 그리고 크기 등등 그리고 이제 물건의 성격 등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여기에 다 해놓은 거죠. 실제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작품 컨셉이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 The Art of Cleanup이라는 그 책을 이런 시리즈로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가 넘어오면서 왜 정리감이 있어 보이느냐? 그런 이유들의 하나하나가 게슈탈트 이론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형태한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그룹 자체를 하나의 한 형태로 사람들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원들이 빨간색 원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줄을 맞춰서 있으니까 지금 한 마름모가 하나가 여기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12개의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근데 여기 블록과 여기 블록이 뭔가 좀 인지가 되어서 보인다. 왜 그러냐 아니면 얘네들 여기 같이 가깝게 있고 여기도 가깝게 있고 그러니까 근접해서 이제 있는 것들을 그룹핑해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similarity는 지금 이제 이 12개의 도형이 여기에 동일한 간격으로 여기 배열돼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쪽 줄만 다르게 어떤 차별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삼각형만 여기에 쭈루룩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동질성이 가지고 있는 사이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들은 또 다른 그룹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동질성을 가진 것끼리 또 그룹핑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은 이 X 표시인데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 놓고 보면은 얘는 그냥 여기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이어진 하나의 어떤 도형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선 하나 있고 여기 선 하나 있고 이렇게 또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속성에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그 경향이 이 겹쳐진 이 형태 자체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계속 이어져서 여기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원이 4개 있고 이 안에 지금 사각형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는
뭐 뭐 저기 먹개비 같은 어떤 그런 표시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형태인 건데 그리고 이제 이어져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사각형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보면은 이 사이를 이어서 한 사각형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좌우대칭 쪽은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이런 왼쪽을 향한 화살표 같은 모양으로 원들이 배열돼 있고 이쪽은 오른쪽을 향한 화살표의 모양으로 원들이 배열돼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른 물건이지만 우리는 한 중심점을 놓고서는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즉 이제 이게 이 형태에 완전히 반사된 어떤 형태 같다라는 거 인지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좌우 대칭이 돼 있는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안정감을 느끼고 좌우 대칭이 된 형태로 많이 인지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떤 얼굴이나 그 생물을 인지할 때 이제 저희들은 인간은 이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같이 생명체를 좀 인지하는 데에 방향을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쪽을 이렇게 이제 좌우 대칭성을 형태에서 많이 보려고 한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는 그런 연구의 결과인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 게슈탈트 이론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일관성이 이제 유지되는 것 그리고 어떤 계층 관계들에 대해서 이 여기 형태에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이런 형태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그 인터페이스 내부에서 같은 성격과 다른 성격에 있는 그런 엘리멘트들을 규정을 하거나 각 엘리멘트 사이에서 계층 관계가 이렇다라는 그 하이라키를 표현할 수 있다거나 등등의 활용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특성은 다 같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페이지를 구성을 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잘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디자인 시스템의 이제 구성 요소를 뭐 저희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보셨지만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두부 UI 디자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 지금 이제 두부 UI를 이제 피그마로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로 이제 만드는 걸 효찬 대표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서 이제 디자인 빌드하고 그리고 효찬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두부 UI 프로젝트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우선은 뭐 컬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제너럴 컬러에서 규정을 몇 가지 해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이거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컬러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 컬러 이름은 primary, secondary, danger, success, warning, info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그것이 이 제너럴 컬러에서 어떤 거를 픽업했느냐는 걸로 컬러가 구성이 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저는 그러니까 두부 UI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제너럴 컬러를 새로운 것을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빼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이 컬러 자체를 규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정을 바꾸면은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자체에도 적용이 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부 UI 자체의 어떤 필로소피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 자신의 프로젝트에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게 많은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쪽에 좀 목표성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컬러 쪽으로 해서 구성을 잘한 다른 이제 디자인 시스템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IBM의 디자인 랭귀지 이쪽에서 이제 컬러 규정한 거 보면은 각 계열색에서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스트릭하게 이제 규정을 해서 어, 여기 안에서만 딱 활용되게 이렇게 좀 규정을 하는데 조금 고민이 나중에 좀 더 이제 발전을 많이 시키려면 이런 계열색에 대한 고민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색을 하나 정하고서는 투명도만 조절된다거나
어떤 겹쳐지는 색이 어떤 색이 딱 있다라는 좀 명확한 폴리시를 가지고 그냥 색 하나만 선택하면은 다 바리에이션이 나오게 만드는 쪽이 맞을지에 대한 좀 고민들도 요즘은 좀 많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계열색에 대한 앞으로 좀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코노그래피도 이제 주요한 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어, 아까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도 컨버터 쪽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또 하나 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게 이제 GWR이라고 영국이 철도가 민영화돼 있어서 각각 그 그 기차 노선도마다 회사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라는 그 영국의 한 철도 회사인데 여기에 아이콘 셋을 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도 여기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슬랩 세리프를 폰트를 쓰더라고요. 근데 글리파라는 폰트를 여기 쓰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 철도 내의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뭐 그래픽 필요한 쪽에 디자인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콘들을 디자인할 때 이 슬랩 세리프 폰트랑 어떻게 같이 조화가 있을 수 있게 아이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을 좀 구성을 했었어요. 좀 주 포인트는 항상 밑줄이나 어떤 이런 슬랩 셀프 같은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이제 배치를 해서 폰트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느껴지게 하는 거에 좀 더 주안점을 많이 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에 활용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브랜드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젝트였으니까 좀 더 이제 그 브랜드에 어떻게 같이 어울릴 것인가 쪽을 많이 더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두부 UI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두부 UI의 아이콘은 지금 빌드를 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좀 너무 명확한 색깔이 있지 않고 제너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아이콘 셋을 만드는 데 좀 주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더 이제 발전을 좀 시켜야 되긴 하는데 이런 어, 라인하고 쉐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다 베리에이션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도에 따라서 계속 골라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 좀 더 목적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아이 콘셉트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게슈타트 이론에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계층 관계가 사실 되게 중요하게 적용하는 게 타이포그래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타이틀하고 헤딩 관계에서 헤딩 그리고 바디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계층 관계를 많이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그 라인 하이트가 좀 굉장히 중요해서 라인 하이트의 박스 높이가 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라인 하이트는 다 4의 배수로 떨어지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높은 게 40까지 가고 하이트가 지금 40까지 가죠. 라인 하이트가 40이라 40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28, 20, 그 20까지 해서 20 이하로는 지금 안 떨어지게 지금 돼 있는데 16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쪽은 좀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좀더 발전이 필요하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폰트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각 브랜드의 성격을 좀 규정할 수 있겠죠. 사용하는 측에서는 그 레이아웃은 저 IBM 쪽에 좀 정리 잘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두부여의 자체에서 레이아웃 시스템까지 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쪽에 대해서도 바로 가지고서는 다른 거 안 써도 활용할 수 있게 넣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네, 여기 보면은 그 각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버터라고 하죠. 이거를 한글로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각 칼럼과 칼럼 사이의 공간이랑 여백 관계랑 그런 것도 있으면 이렇게 구성된다. 정도 폴리시로 이제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쪽도 한번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발전시킬 그런 여지들이 또좀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진이나 이렇게 버터까지도 4의 배수 안에서 좀 떨어지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보통 이 모니터 해상 자체가 4의 배수로 많이 떨어지게 이제 구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엔지니어링 쪽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00%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이폰이 최근에 그 지금 12하고 그 전에 X에서까지 지금 해상도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레티나라서 결국은 이앱에서 떨어지긴 하는데 해상도 보면은 이게 홀수로 떨어지거든요. 왜 포인트로 놓고 보면 홀수로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생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작업해야 되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위스가 375라서 항상 이게 사회배수를 안 떨어져가지고 매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I 엘리멘트들, 인터페이스 엘리멘트들은 저희가 뭐 내용들은 좀 아시겠지만 버튼도 버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호버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디자인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색상들이 이제 적용된 세컨더리 석세스, 데인저, 워닝, 인포 이렇게 좀 구성이 색깔별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또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버튼은 이제 사이즈라든가 디세블드라든가 아이콘이 있거나 아이콘만 있는 버튼이라거나 같이 이제 성격들을 좀 규정해서 폴리시를 만들어 있고 텍스트 필드도 또 각각 이제 상황에 맞게 지금 현재 좀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 텍스트 필드 박스도 같이 라디오 그룹이랑 체크박스, 토글 스위치 이렇게 쭉 많이 바리에이션을 현재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금 가장 좀 기본적인 형태들, 기본적인 엘리멘트들 구현에 먼저 좀 포커스가 많이 됐고 아직 다른 스타일 라이브러리들처럼 만큼 좀 못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내비게이션 폴리시라든가 또 또 이런 마테리얼 디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모션에 대한 폴리시들 이런 쪽들도 많이 발전을 시켜서 저희도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가면은 더 이런 쪽은 그러면은 이제 인터페이스 구성할 때 고민 없이 바로 좀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커버할 수 있게 저희 프로젝트가 계속 쭉쭉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지는 이거는 좀 더 이제 브랜드 가까워서 아마 이거는 이제 브랜드 쪽에서는 많이 필요한 얘기지만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디자인 스타일에서 이쪽도 이제 규정을 해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우버가 그쪽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버의 디자인 시스템을 보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도 이렇게 스타일 자기네들이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을 쓴다 이렇게 굉장히 좀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가고 있고 사진을 쓸 때도 어, 그 어떤 분위기 사진 어떤 느낌의 사진을 쓴다 그런 쪽으로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바로 보이지가 않게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좀 어느 정도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IBM 디자인 랭귀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사진을 쓰면은 우리는 이런 느낌을 쓴다.
근데 뭐 저희가 이런 것까지 뭐 유저들한테 이제 강제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좀 더 이제 저희는 좀 범용성을 가져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디자인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될 요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혹시 뭐 또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을까요? 그,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전에 디자이너도 개발 영역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어느 정도까지 그런 거를 원하시는지, 왜냐면은 기술 스택마다 그게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웹이랑 RM만 해도 그 스타일 뭐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차이가 있고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어, 이제 그 준석님께서 경험해보신 디자이너가 이제 알아야 할 어떤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경험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좀 한계점들을 느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그 전공 자체가 디지털 디자인 앤 브랜딩이었는데 거기 이제 UX 코스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개발 쪽으로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스 디렉터한테 편지를 쓰니까 그러면은 학부생 수업에 HTML 수업이 있는데 이거 첨강해 볼래? 해가지고 제가 그걸 첨강을 첫 학기 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시작하니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개발자분들과 소통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던 왜 이런 대답들을 왜 들을까? 왜 내가 보기에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왜 안 따라주시는 것 같을까?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었던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부를 시작해서는 외부를 가장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까지는 뭐 대부분 많은 디자이너들이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웹 개발한다고 그 개발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웹 개발은 접근성이 좀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HTML이랑 CSS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데는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전문성을 좀 갖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좀 개발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 그런 디자이너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리액트나 아니면 뭐 리액트 네이티브나 거기까지 해서 발전해서 가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엘리멘트 디자인 엘리멘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아마 이제 그 부분부터는 이제 개발 그 파트 자체의 좀 부분적인 참여부터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래픽적인 어떤 요소만 만드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같이 개발을 하는데 조금 더 인터페이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타이포그래피에 되게 좀 더 관심을 두고 원래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제일 좀 중요했던 게 인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쇄 기술이 어떻고 그리고 인쇄가 될 때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감안해야 되느냐는 지식들을 쌓는 디자이너와 그냥 그건 나 몰라라는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그 스코프이 굉장히 차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갖고 내가 정말 전문성까지도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많이 좀 디자이너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웹업을 하자면 일단 기본으로는 HTML하고 CSS는 꼭 다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모르고 UI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넘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까지 가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발전 방향을 좀 많이 바라보면은 굉장히 서로 좀 행복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이너가 이상적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계랑 떨어뜨려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은 설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성을 이제 빌드를 해 나가는 거죠. 그 행위에서의 개발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면은 정말 이거는 뭐 사실 디자인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같이 한번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효찬 대표님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부 UI가의 철학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정립을 명확하게 좀 이제는 좀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네, 우선은 그 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효준 대표님과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두부 UI를 같이 이제 하면서 로고도 같이 새로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때 그 전에 이제 두부 UI 그 전 버전부터 계속 숫사슴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줬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 가지고 그래서 같이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버전의 이제 로고도 숫사슴이 이제 두부 UI의 뒤에 형태에 있는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호천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숫사슴이 무리를 듬직하게 좀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점에서 자기가 숫사슴의 이미지를 좀 쓰고 싶었다 이걸 상징으로 쓰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해주셔가지고 저는 두부 UI가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빌드 웹이든 아니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이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숫사슴처럼 이 프로젝트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좀 갖고 가는 거는 저는 그래서 두부 UI는 어, 다른 좀 디자인 시스템들 좀 폴리시나 그런 거 보면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제 생각에는 사용하기도 쉽고 바리에이션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는 주면서 이것들을 서포트를 한다. 그 정도의 포용성. 그리고 또 사용자가 넣고자 하는 그런 그런 스타일을 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그렇게 포용성 있는 있게 그렇게 좀 듬직하게 인터페이스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 그 정도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혹시 호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저 동물을 왜 쓴지나 이런 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알았어요. 방금 알았어요? 그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나 보네요. 예. 사실 그 개발 관련된 거 보면은 다 동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동물을 좀 넣고 싶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뭔가 뭐 겉으로는 막 요즘 막 IT 제품들이 백조라고 하죠. 뭐 겉은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밑에는 발을 막 이렇게 접고 있는 정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T 제품들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프론트도 뭐 다 동작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코드 까보면 다 전쟁같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막 엄청 전쟁 같은 상황들을 조금 방어하는 좀 뭔가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UI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동물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사슴이 좀 찾아보니까 공격적이진 않은데 굉장히 방어적인 동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선제 공격 같은 건 잘 안 하지만 이제 뭔가 이제 들어오면은 굉장히 방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무리들이 위협을 받거나 하면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약간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근데 수사슴은 그런 성향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제대로 이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서 수사섬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수사섬을 이용하는 개발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버클 스크립트라고 거기다 쓰고 있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이제 수사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페이스북 쓴다고 저희가 꼭 웃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다른 형태 좀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예, 그냥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동물의 이미지가 괜찮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약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채택을 했고 예, 좀 귀염귀염한 수사슴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여기 이 수사슴이 참 눈이 참 귀엽네요. 뭐 저희가 이제 수사슴을 이제 심볼로 쓰면서 이제 이걸 발전시켜서 두부유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도 그러면은 좀 그런 그러니까 UI가 뭐 이게 프로젝트 자체가 방어적이라는 거는 조금 뭐 1대1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색이나 어떤 그 UI 어떤 그런 걸 이걸 쓰면 꼭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더라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편의성이라든가 정말 좋게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또 자기 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색을 드러낼 때 그걸 좀 든든하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게 바로 좀 두부유아이가 지금 좀 저희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뭐더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좀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그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그 고민에 대해서 항상 현업에서 저는 개발자 입장이었지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는 개발자보다는 디자이너 영역이 아닌가 싶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개발자들 중에서 CSS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들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봤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또 데이터를 잘 못 다루세요. 예. 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개발자들이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프론트를 그래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UI적인 것들을 맞추고 하시는데 정말 백엔드만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UI 만들려고 그러면은 진짜 UI 그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계속 이상하게 만들어 오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눈으로만 봐도 다른데 그거를 자기는 보고 막 똑같다고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니, 다르다고 다 보여주는데 막 똑같다고 막 그렇게 우기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아 이러면은 개발자라는 롤이 정확히 뭐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 건가 이 프론트라는 거는 디자이너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는데 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뭐 상태 관리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또 하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도 이제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CSS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직접 그냥 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사라 드라시너라고 이쪽 CSS 쪽에서 굉장히 그 인플루언서더라고요. 그래서 MS에서 근무하셨고 근데 그분이 실제로 커리어를 디자이너로 시작하셨어요. 그 제가 이거 한번 공유드릴게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제가 재밌어서 그 링크드인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봤는데 잠시만요. 얘기 있지? 라스너 이분인데 네, 이분인데 굉장히 인플루언서세요. CSS 막 굉장히 많이 강의하시고 그러고 발표 영상이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굉장히 지금 화면 CSS 쉐어가 지금 쉐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예. 아니면은 채색 저기 링크 주시면 제가 띄울게요. 잠깐만 지금 저 공유 안 되고 있어요. 저 지금 쉐어링 하고 있는데 안희사님 거 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스톱 쉐어를 하면 되나? 예. 그러네요. 네. 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분인데 네, 보시면은 굉장히 그 SVG라던가 그 CSS 애니메이션 이런 거 굉장히 잘 다루세요. 네. 그래서 보고 너무 이쪽을 잘 하셔서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개발자들 우리나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만 이제 뭐 잘하는 사람도 정말 능력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본인을 소개할 때 디자이너라고 소개하세요. 예, 그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거 발표하면은 다들 개발자잖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네, 그래서 디자이너로 소개하시고 그리고 사라 드라시너 이분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네틀리파이인가 거기에 지금 뭐 C 레벨로 계시고 계신데 뭐 글 쓴 거랑 발표하신 거랑 그리고 프로젝트 네, 이런 거 지금 공유해 주시고 계신데 뭐 이렇게 샘플로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있고 이런 거 막 핫하죠. 예.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 이렇게 샘플로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만드시고 공유해 주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커리어가 시작이 디자이너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하시다가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생겨서 되게 CS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웹 디자이너로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세계가 왔기 때문에 다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커리어를 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찾는 거지. 뭐 디자이너니까 이것만 하고 개발자니까 이것만 하고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없을 거고 그러고 뭐냐 그 이제는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얕게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협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협업이라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진 거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상들은 사실 뭐 하나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다방면에서 좀 이해를 해서 서로 소통이 유연한 사람들을 또 선호하기도 하는 게 어차피 혼자서 다 못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잘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를 계속 디벨롭하는 게 저는 요즘 이제 개발자들의 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좀 말이 조금 샜는데 다시 돌아 생각하면은 앞으로 디자이너분들도 이런 IT 프로젝트 컨트리뷰션 하려면은 그 이런 분들이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많이 얘기해왔거든요. 2, 3년 동안. 제가 되게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좀 돈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한테. 이분 되게 포트폴리오 많이 보여드리고 다녔는데 저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발표 영상을 많이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되게 멋있는 말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environment with spatial awareness, an event called Sakat. And nothing is more powerful than animation to convey meaning because your animal brain is kind of trained to notice 네, things 말씀도 like motion. 잘하시죠. So any kind of motion or movement is going to draw your eye more than anything else. It's a lot easier to pair because you're giving them all the information up 네, front. 아무튼 이제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다. 네, 굉장히 그 이쪽 계열의 인플루언서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훌륭한 분은 아직 못 뵌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향후 몇 년 안에는 이런 훌륭한 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하나 남았는데요. 뭐 이제 어쨌든 두부 UI 자체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이제 개발되는 방향도 오픈 소스로 진행했지만 디자인이 빌드되는 것도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IBM의 디자인 랭귀지라든가 각 이제 기업에서 좀 운영되는 쪽의 이제 디자인 시스템들은 완전 이제 센트럴라이즈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 폴리시를 만들면은 그럼 이제 공표가 돼서 모두가 그걸 따르고 그런 형태인데 두부 UI는 이제 디자인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형태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신 개발자 분들도 지금 이제는 앞으로 두부유가 이제 새로 더 발전해서 이런 엘리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추가되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지거나 뭐 좀 수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컨트리뷰션도 많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도 있다면 이제 소개시켜줘서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참여를 또 하고 싶으신데 그래도 지금 바로 내가 디자인에 대한 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조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제안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A부터 Z까지 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어떻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지 그런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디자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같이 많이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두부 UI가 계속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뭐 궁금하신 거 필요하신 거나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또 공유해 주셔도 언제든지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네, 여기 그 그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센트럴라이즈드랑 디스트리뷰티드 둘 다 사실 저희가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본적인 UI는 저희가 제공하지만 이제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던 렌더 펑션 같은 걸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UX만 가져가서 UI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제공해 주자라는 게 이제 저희 약간 디자인 패턴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UI가 제공되고 근데 UI는 필요 없고 나는 이 UX만 가져갈래. 뭐 인터랙션하고 이런 코드들만 가져갈래. 이러면 이제 저희가 다 그 함수를 제공해 드려서 그쪽이 가져가서 쓰면은 그쪽이 다른 디자인으로 저희 UX를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계속 좀 다른 앱에서도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많이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발표 참 잘 해주셨는데요. 그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개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맥락으로 좀 그런 오거나이즈 된 거, 정리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아무리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제공해줘도 이게 정신이 없고 소통이 안 되면요 코드가 그 인기를 당연히 못 끌잖아요. 그냥 뭐 사용성도 너무 불편하고. 근데 그 사용성이라고 하는 게 코드를 만졌을 때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딱 한눈에 봤을 때 굉장히 그 뭐야 잘 정리되어 있고 문서 같은 것들이 이런 거에서 주는 이미지들이 또 있거든요. 예, 누군가가 잘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이 프로젝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고 우리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데이터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걸 판단할 때 저희도 좀 그렇게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그냥 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좀 정리돼 가지고 깔끔하게 딱 만들어 놓고 정말 본인도 뿌듯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쓰기 편하다 이러면서 막 홍보도 막 하게 되고 이러는 케이스들이 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모범적으로 10월 안에는 좀 제가 하는 얘기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샘플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